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이 다닌 특수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특수교사 A씨가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7월 주호민 씨 부부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보내서 아들과 특수교사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을 했고요. 해당 녹음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검찰도 해당 녹음 파일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했고 아동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보아서 같은 해 12월에 기소를 했다가 이번 1심 판결로서 유죄가 선고가 된 것입니다. 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몰래 넣어서 녹음을 한 그 녹음기, 녹취, 이게 과연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앞서 대법원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인정을 안 한다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인정이 됐단 말이죠. 녹음 파일이.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달에 그 학생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동일한 쟁점이 이제 이슈가 됐던 것입니다. 이번 법원 판단을 보면 기본적으로 해당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1차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타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다는 의미는 대화의 양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녹음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그 녹음이 이루어진 공간 자체가 어떤 자신의 방어력을 갖추거나 표현력을 갖춘 학생들이 모인 공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소수의 장애 학생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었고 CCTV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의 녹음이 불가피했다. 즉 형법상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인데요. 특히 국가기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본건처럼 사인이 녹음한 경우에 사인이 해당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증거는 인정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왔었는데요. 대법원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았지만 이번 하급심 판결에서는 특수아동들이 모여있는 상태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이 나왔는데 200만 원형을 유예한다고 나왔거든요. 200만 원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선고유예형이라고 함은 이제 가벼운 형을 선고할 때, 죄질이 가볍다라고 판단을 할 때 우선 선고를 유예하였다가 2년이 지났을 때 그 해당 피고인이 특별한 문제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면 없던 것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교사가 학대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업 중에 한 말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교육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여러 동료들과 학부모들이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특히 또 해당 교사가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서 선고유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즉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요. 동시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형을 했다라는 얘기는 양측을 어느 정도 배려한 판결로 해석됩니다.